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가 그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뒤 김 여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라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해서 큰 파장이 일었었죠. 그런데 오늘 김 여사 측에서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면서 펄쩍 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평 변호사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계엄 이거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이 계엄령 같은 거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기억하는 그때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아직도 하는 거 보면 이 모든 게 한동훈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한동훈 한 개인에게서 연주한 것이죠.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에서 그가 의미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인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냐? 김 여사가 하신 정확한 워딩은 지가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엇이든 지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가장 어렵게 한 또 윤석열 정부를 막바지로 몰게 넣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김 여사와 저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보시죠.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말이라면서 전한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게 바로 이거였죠. 한동훈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을. 마치 무슨 성경 한 구절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김 여사 측에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 여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더 씌워서 마치 김 여사의 발언인 양 왜곡했다. 이게 지금 김 여사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 TV조선이 그래서 직접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이란 얘기를 떠본 게 신평 변호사였고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평소에 변호인단에게도 한동훈의 한자도 안 꺼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준석 대변인님. 네네.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진실 공방이에요? 근데 신평 변호사라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멘토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황당무계한 안드로메다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뉴스원으로서의 신뢰는 이미 잃어버린 지가 이제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의 소통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유튜버들이 그걸 이제 전하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았던 소통 방식의 어느 한 구석에서 기생하면서 뭔가 좀 혜택을 누렸던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가 이 신평 변호사의 말을 이렇게 뉴스로 삼아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판가름은 못하겠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을 신평 변호사가 나와서 저렇게 뉴스에 나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의 말은 주진우라는 좌파 매체 관계자의 요청을 받고서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도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그런 대화를 꺼냈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그런 답변을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 아닌가. 그 어디쯤 사이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러나 진실이 어느 쪽에 있던 간에 그 내용과 가치가 우리의 지금 전국 또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것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심평 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고 해도 메간 매직과 불법 계엄을 막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김 여사 측의 주장대로라면 무한한 영광 뭐 이런 얘기들 다 심평 변호사가 지어낸 거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진실 공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마 변호인 자격으로 접견을 했던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그 대화 내용이 녹취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누구는 했다, 누구는 안 했다 이런 진실 공방인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특히 뭐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이 앞길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배신자, 그 안에서 그 한동훈 당시 대표가 같이 협조했으면 비상계엄도 뭐 가능했고 또 탄핵도 되지 않고 그냥 예. 지금 쭉 갔을 거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또 더 나가서 마치 그 이제는 저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차기 대통령을 점 찍어서 되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그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 차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것이 했다 이렇게 나온 건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김건희 씨 변호사 측이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예, 저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됐었어요. 첫째는 김건희 씨가 뭐 예를 들면 명태균 씨도 그랬고 그 이전에 뭐 그 서울의 소리 그 기자하고도 그런 대화 녹취록이 있었고 하면서 진실 공방이 되다가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어쨌든 그 과거 영부인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은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로서도 그렇고 저런 부적절한 대화를 자꾸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 심평 변호사도 저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변호사로 접견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그렇죠. 어느 것이 유리한가 이런 판단을 하고 말을 전하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심평 씨도 변호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